안녕하세요.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물른다 그러잖아.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결혼은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 인생에 있어서 그만 그대로 남았어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돌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걸 이혼을 해서 깨야 된다든가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할 게 결혼한 다음에 에이 살아보고 아닌 말지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깨질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나한테 맞는 사람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결혼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자 강의에서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정말 결혼에 준비가 됐는가를 고민할 때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가 어떤가만 보시고 나는 결혼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볼 때 나는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신다는 건 나 이것만은 정말 못 참겠다. 나 이거 하면 이혼할까 이러세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배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면 이제 돈하고 외도가 있어요.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최근에 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물어보면 남편이 바람 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저 모르게 주식에 투자해서 몇 억을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남편의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도 나 이 사람 바람 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비율로 바람 펴도 상관없어요. 두 살림 차려도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돈만 안 가져가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분은 돈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럼 배우자가 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드시겠죠. 또 하나 결혼할 때 보면 우리가 살아보면 한 번 좋고 9번은 별로 안 좋아요. 하루를 생각해본 아침에 이혼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행복해. 가끔 어쩌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고 사냐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러니까 여자 남자와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는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잡니다. 자고 나면 그냥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듯이 뭐 잊혀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잘 때 깨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본인이 죽을 각오하고 깨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잠을 자고 나면 화가 풀리는 대신 깨우는 거에 대단히 예민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예민한가. 그러면 그런 갈등을 결혼해서 피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주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난 예민해 이렇게. 그다음에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달리기 하고 뭐 운동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안 해갖고 진짜 많이 싸우신다니까요. 지금 신혼차 이혼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혼하냐면 저 독박 육아했어요. 남편이 가사분담 안 해줘.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힘들어요? 애를 한 손에 안고도 청소하는데 체력에 무리가 없으면 화 안 나요. 근데 애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애가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짜증내게 되고 시어머니 오셔도 홀대하게 되고 밥 안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이 경제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아이도 보고 그다음에 살림도 이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결혼해서 이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이 집안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출산을 약간 미루는 게 좋죠. 1, 2년.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내 체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봐야 돼요. 내가 애 때문에 잠을 2시간만 자고도 회사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청소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또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싸움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혼인제도에 있어서 성관계는 부부관계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하고 남편분의 차이가 있는데 남편분은 성욕이라든가 성생활에 대한 체력이 꾸준히 갑니다, 일정하게. 근데 아내분은 출산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내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분들과 여자와 근본적으로 남자는 이 성생활에 대한 욕구와 체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을 하고 가사 분담을 하고 나면 남는 체력이 없어서 부부관계는 전혀 못할 것 같다? 그럼 결혼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면 출산을 하지 마셔야 돼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게 체력과 많이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표현하기로 와서 표현하는 게 피곤하다고 거절한다는 거야. 근데 남편분들 굉장히 많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다.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만 찬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준비가 됐어. 하지만 상대방도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둘이 그렇게 똑같이 준비를 했어. 근데 상대방한테 그럼 무언가를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부부 상담 혹시 받아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면 이런 종이를 하나 줍니다. 남편한테 좋은 점, 남편한테 싫은 점을 쓰라 그래요. 어머나, 특히 아내분들 빼곡히 쓰세요. 그렇게 많이 쓰면요, 저기 안 준만 못해요. 지켜야 할 걸 50가지 주면요, 안 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해주세요. 두 가지만. 정말 내가 못 참겠으니까 두 가지만 정해주셔야 돼요. 저 같으면 뭘 정해주겠냐면요. 저도 옛날에 그 생각 미처 못했어요. 근데 뭘 정해주겠냐면 밥 먹을 때 트림 안 하기. 저 비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 하고 트림하면 그 순간 밥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는. 밥 먹을 때 트림 안 하기, 속으로 조그맣게 하기. 이런 거를 정해줄 것 같고. 전 두 번째, 바람 피지 말기.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팔아도 사다 준다. 바람 피면 끝이야. 이게 제가 한 얘기 같거든요. 근데 예민한 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이 정말 이 두 가지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뭘까? 이 얘기를 결혼 전에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몰라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그걸 수용하셨다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 생활 원만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꼭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렇게 크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왜냐면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 대체적으로 비슷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단 싫어하는 거 안 하기. 요거만 지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사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내분들이 놀랍게도 사고가 저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신 분들 대부분 그 생각을 갖고 계실 건데 어떤 거냐면 남편이 당연히 돈 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남편이 그리고 버는 돈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놀랍게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요? 왜 저만 벌어야 돼요? 그리고 왜 다 버는 돈 안 해주고 난 용돈 따다 써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돈 버는 기계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혼이혼에 있어서 특히 이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강요하는 부분, 이 강요가 뭐가 문제일까요?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돈 벌어다 주는 거를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감사해야 하지 않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고 싶겠냐고요. 어머님이 용돈 주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근데 자녀분 입장에서 부모가 날 안았으면 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돈 주고 싶으시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으면서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이런 사고가 이제 부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아니 행복하게는 아니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못 박아두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연세 분친 남편분들이 와서 고민하시는 거 보면 돈 벌기 힘들고 지쳤다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니 은퇴했다고 돈 못 번다고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차려 먹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굉장히 쓸쓸함이 묻어나와서 내가 돈 못 버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당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은퇴했다고 참 구박하신다. 그렇게 남편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년 이후에는 서로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줬고 이런 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연세 들어가시고 사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제일 자주 가셔야 될 때가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 손잡고 가시고 번역 대신 받아주고 내가 저 진찰 받으러 들어갈 때 가방 이렇게 시켜주고 그럼 더 이상 뭘 바라시겠어요. 그런 사이로 살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어머니도 밥하고 이제 무거운 거 냄비 못 들잖아요. 그건 남편분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남편분이 저기 돈 못 버시고 어디가 취직 못 하시면 아내분도 쉽게 오히려 아내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벌어서 두 분이 오손도손 쓰시고 하시면 되지. 크게 욕심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막 늙으면 역할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요구하는 요구도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죠. 요구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그건 불행의 씨앗이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많은 걸 놓고 비우고 배려하고 이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